1987년 8월 29일 여름의 끝자락 퀴퀴한 냄새가 가득한 공장 안에서 경찰이 천장을 열어젖힌 순간 사람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천장 위 32개의 시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모은 채, 누군가는 아이를 안은 채 마치 잠든 사람처럼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그곳은 이름도 낯선 한 중소기업의 공장이었습니다. 오대양. 누가 봐도 평범한 공예품 회사였던 그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대양은 1980년대 초 한 여인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순자. 겉으로는 종교인도 사업가도 아닌 공장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장 안에서는 그녀를 선생님 혹은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공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신도들은 공장 안에서 숙식하며 일했고 월급 대신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일해도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오대양은 사업체가 아니라 신의 뜻을 실현하는 성소였습니다. 박순자는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곧 끝난다. 오직 오대양 안에 있는 자만이 새 세상을 맞을 것이다. 그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문을 제기하면 믿음이 부족한 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잃어갔습니다. 공장은 점점 외부와 단절되었습니다. 직원들은 가족과의 연락을 끊었고 모든 돈과 재산을 오대양에 헌납했습니다. 아이들마저 공장 내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박순자는 자주 헌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인이라 불렀고 신도들에게 순종이 곧 구원이라 설교했습니다. 공장 안에는 감시체계가 만들어졌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했습니다. 누가 의심을 품었는지, 누가 신앙심이 약해졌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공장의 한 직원은 훗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늘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를 구원받지 못한 존재로 느꼈어요.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런 구조는 전형적인 통제형 폐쇄 조직이라고. 리더의 카리스마와 집단적 세뇌, 그리고 공포 기반의 복종. 그것이 결합할 때 개인의 자아는 무너집니다. 사건 발생 며칠 전, 공장 주변에서는 이상한 낌새가 감지됐습니다. 전화가 끊겼고 직원들이 갑자기 모습을 감췄습니다. 공장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안에서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8월 29일, 경찰은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들어섰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모든 창문은 테이프로 밀봉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이미 숨이 멎은 32명의 신도들이 있었습니다. 현장은 기묘할 만큼 질서정연했습니다. 음식 찌꺼기도 싸운 흔적도 없었습니다.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해 누워 있었고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하지만 누가 가스를 틀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은 건 집단 자살이라는 단어뿐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박순자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은 무죄라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천국으로 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그녀가 조직의 자금과 권력을 장악했고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통제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순자는 결국 사기와 횡령 혐의로 구속됐지만 살인 혹은 강요죄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의문이 남았습니다. 정말 그들은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했을까? 누군가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아닐까? 당시 수사관들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모두가 너무 평온했어요. 싸움의 흔적이 없다는 게 오히려 더 무서웠죠. 심리학적으로 이런 집단 자살은 리더에 대한 절대적 의존과 종말에 대한 확신이 결합될 때 발생합니다. 지금의 고통은 끝나야 한다는 집단적 신념이 자살을 희생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오대양 사건은 우리 사회에 한 가지 질문을 남겼습니다. 믿음은 언제 맹신이 되는가? 박순자는 스스로를 선한 지도자라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가 만든 구조 안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제의 심리학입니다. 스탠포드 감옥 실험에서도 드러났듯 권위가 주어지면 인간은 쉽게 복종합니다. 그리고 그 복종은 언제든 폭력으로 혹은 파멸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대양의 32명은 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믿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안한 시대, 누군가가 나를 따르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그 말을 믿고 싶었던 겁니다. 37년이 지난 지금도 오대양 사건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의 진실은 어쩌면 그들과 함께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지금의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정말 생각하며 믿고 있는가? 우리 주변의 조직과 리더는 나의 판단을 어디까지 허락하고 있는가? 오늘날에도 오대양은 형태만 바꿔 존재합니다. 회사의 이름으로, 커뮤니티의 이름으로, 팬덤의 이름으로 사람들은 여전히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믿고 그 믿음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갑니다.
오대양의 비극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이 사회가 여전히 겪고 있는 집단 속에서 사라지는 인간의 자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진짜 공포는 천장 위의 시신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만든 믿음의 구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비극이자 지금도 반복되는 인간 심리의 거울입니다. 지금까지 오대양 사건, 32명의 침묵, 믿음이 만든 공포편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범죄의 이면, 그리고 인간 심리의 어두운 단면을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